순수하고 한번 정리를 하고 가죠. 아까 이제 보셨던 내용, 현행법상에 신규 등록 허용되는 자가 누구더라?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고 각각 하나씩 제외되는 게 있죠. 소공 제외,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해가지고 그러면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 신청을 한다. 누구에게? 등록관청에게. 등록관청이란 사무소 관할청이다, 주소지 관할청이다. 사무소 관할청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죠. 등록 기준이란 기본이 뭐더라?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야 되고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사무소를 갖춰라. 결자 실사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갖출 게 뭐더라? 실사입니다. 일단 등록관청은 결격 해당 여부를 관계 기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조회할 수 있죠.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법인은 결격 사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공정 서류, 그리고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맞죠? 그리고 등록관청은 또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어떻게 해라? 자격 확인 요청해야 됩니다. 자격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록관청에 대해서 등록 신청 시 첨부한다.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있죠.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입니다. 그리고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죠. 건축물 대장의 기재 여부는 건축물 대장을 보면 되죠. 근데 건축물 대장은 제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등록관청이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인지 아닌지도 법인 등기부를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뭐다? 등록관청이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보정과 관계없죠. 일단은 세 가지. 그러면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을 받고 며칠?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의 수리 여부를 서면으로 뭐 한다? 통지. 등록증을 줍니까? 통지합니까? 통지입니다. 통지 이퀄 뭐가 되었다? 등록이 되었다.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를 뭐라 부르죠?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등록의 통지를 받으면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등록의 통지를 받았지 등록증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인은 이제 개공이라 부를 때는 몇 개를 말한다? 2개.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 둘을 말하고, 그러면 보정기간 있죠. 보정기간에 대해서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뭘 하라고? 보정을 설정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이제 아시니까 보정 설정 방법 몇 개 있더라? 3개, 그죠? 그럼 보정기간은 개공에 대해서 보정서를 교부해 줍니다. 보정서 교부를 해주면 이때 개공은 등록관청에 대해서 뭐 한다? 보정 설정한 사실을 신고하죠. 신고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보정을 설정하는 그 시기가 언제까지라고? 업무 개시 전까지. 언제부터? 등록 후부터입니다. 등록 후부터가 어떤 의미였죠?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공 고용인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뜻입니다. 그래서 신고해야 되는데 꼭 신고할 필요는 없죠. 생략할 수 있다. 언제? 보정기간에서 등록관청에 대해서 보정 설정 사실을 뭐하면 직접 통보한 경우에 신고를 생략할 수 있고, 그리고 업을 하기 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죠. 뭐다?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다? 등록 신청 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증을 교부하겠죠. 등록증을 교부한다.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7일과 짝을 지는 게 뭐였죠? 지체 없이. 그러면 이제 개공이 되었으니까 업무를 개시할 거고, 중개 업무를 개시하는데 새로운 종류의 개공 있죠? 새로운 종류의 개공으로 종류를 바꾼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종별 변경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로 바꾼다가 중요한 게 종별 변경이란 새로운 종류로 바꾼다, 즉 새로운 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공이 되는 때가 언제라고? 이 법에서 뭐한 때? 등록하는 때. 그래서 신규 등록에 의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개공이었잖아요, 그죠? 개공이니까 등록한 상태에서 또 등록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중 등록은 공인중개사법에 예외가 있다 없다? 무조건 금지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종전 등록증을 폐업 대신에 종전 등록증을 반납한다, 그죠? 종전 등록증 반납입니다. 됐죠? 이게 원칙. 그러니까 종별 변경은 다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등록이니까 등록 기준을 갖추겠죠. 실무 교육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그죠? 실무 교육은 왜요? 법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무 교육 그럼 세 가지 기능하시죠. 누가 실시한다? 시도의사가. 유효기간은 1년. 교육 내용은 법률 지시. 그죠? 그러니까 1년이라는 게 유효기간인데 업을 그만두더라도 폐업 후 1년 이내에, 맞죠? 또 소공으로 근무하다가 고용관계가 종료되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 자격이 있잖아요. 소공으로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 사람은 실무교육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겠죠. 그게 1년입니다. 근데 이 실무교육은 업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유지가 돼요. 업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종류만 바뀔 뿐이지 업을 계속하고 있죠. 다시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자, 그리고 부칙상의 개공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뀝니다. 이게 만일에 등록관청 관할구역 아니라면 두 사람은 자격 있다 없다 말고 차이가 없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어디서? 등록관청 관할 내에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로 바뀌고 등록관청 관 내라면 이거 신규다 재교부다? 재교부죠. 등록증을 재교부. 왜냐하면 새로운 개공이 아니라 중개업의 업무를 연속성이죠.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절차의 편의성. 그러니까 신규 등록 기본 며칠? 7일 이내잖아요. 근데 재교부는 언제까지다? 적시입니다. 그래서 등록증의 재교부 방법에 의한다. 그래서 업무의 계속성, 절차의 편의성을 위해서입니다. 등록증을 언제까지? 적시 재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됐죠? 다 이렇게 하시면 저 결자 실사해가지고 등록 기준 요거 4개 기억하시고, 근데 여기다가 법인은 2개 추가되죠. 법인에 2가 추가. 일단 상법상에서 또는 뭐다? 협동조합으로 자본금이 얼마?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 자본금 규모는 어디서 요구하는 거죠? 이 법에서. 그리고 겸업의 제한을 받아요. 누가? 법인이. 제재는 상치.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습관, 그러니까 본인이 머리를 돌리기 전에 그냥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오게. 아셨죠? 그러면 기본합니다. 기본이 몇 점일까요? 70점요. 공인중개사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70점까지는 좀 잘 맞춰요. 금방 올라가요. 집중하면. 근데 80점은 결코 쉽지는 않아요. 80점은 진짜 정확하게 조문을 깨고 있어야 나와요. 두루뭉술하게 맞춰갖고는 70점은 될지 몰라도 80점 힘들어요. 80점 이상 고득점 하려면 조문을 정확히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를 위할 게 아니라 이게 조문을 읽어보면 어느 부분에 동그라미 할 수 있죠, 본문이. 이제 문제를 본인이 그죠 처음 푼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뀌어,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체킹이 되죠. 그렇게 조문을 쭉 읽으면 체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놓치면, 아셨죠? 그러면 돼요. 공인중개사법은 두들긴 만큼 나옵니다. 진짜로. 투자 아닌가요? 투자한 시간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습관을 들여야 될 게 주어 자르기, 종결음이 자르고 그 뭐뭐 해야 한다면 뭐뭐 해야 한다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 딱 3개가 일치하면 보통의 질문은 틀린 질문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딱 전제를 두고 가봅시다. 1번 문제부터 보죠.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 자, 등록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라도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맞나요?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관련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가 중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매매 계약은 무효다. 효력 규정이다. 적법 요건이다. 적법 요건이죠. 예, 강행 규정 아니고 적법 요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와 중개 의뢰인 간의 중개보수 직업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그랬죠? 등록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까지는 괜찮아요. 중개업을 한 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등록자예요, 무자격자예요. 무등록자예요. 네 번째, 무자격자는 우연한 기회에 일회 중개한 경우라도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무자격자 이퀄 일반인 이렇게. 예.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하더라도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다면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로 처벌을 받는다. 맞습니까? 맞죠? 공인중개사가 개호는 아니죠. 무등록자 무조건 몇 대 몇? 보수는 X, 거래는 O, 유효. 자, 갑니다. 이번에 문제는 볼 수 있겠죠? 가고.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등록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에서 틀린 것은 1번 보정설정 증명 서류이죠. 보정설정 증명 서류는 첨부 서면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닌데요? 보정설정 증명 서류는 등록 신청 시 첨부 서면이 아니다. 왜? 시점이 다르니까. 이건 등록 후입니까? 등록 전입니까? 등록 후입니다. 그래서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은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출하는 서면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로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그게 뭘까요?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건축물 대장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서. 네 번째, 내국인인 경우에 등록의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이지만 외국인의 경우는 첨부할 필요가 없는 서류다. 뒤집어졌죠. 반대죠. 뒤집어졌습니다. 5번,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 법인의 경우는 대표를 포함한 사원, 임원 또는 사원의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맞죠? 자격 확인 요청. 그러니까 자격증 사본은 첨부 서면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넘어갑니다. 4번,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서울특별시 갑구에 주소를 둔 공인중개사 경기도 수원시 을구에, 자,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에 가면 장안구가 있고 팔달구가 있고, 옛날에 수원이 사통팔달이었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사통팔달 그 되게 중심지였어요. 어쨌든 그 경기도 수원시, 여기는 뭐라 을구 그랬죠. 뭐 구를 몰랐나 봐요. 을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죠? 여기 주소지가 아니고 사무소죠. 사무소를 둡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사무소가 있으면 등록관청은 누구예요? 을구청장입니다. 이게 등록 신청해야 되고, 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하고 개설 등록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7일 이내에 구두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별지 제5호 서식인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을 법인, 공인중개사 붙이게 체크를 해야 돼. 이거 잘못된 거죠. 등록 신청서하고 등록증하고 체크하는 칸이 달라요. 등록 신청서에는 몇 개? 2개. 등록증에는 3개. 뭔 말인지 이해합니까? 들으면서 등록 신규 등록이 허용되는 2개죠. 그런데 실제 지금 등록지 몇 개 있어요? 개공이 3종류가 있습니다. 신규에 의한 경우와
기존에 계속 업을 하던 사람 부치상 경우까지 해가지고 등록 신청서에는 2개, 등록증에는 3개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법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죠. 이때 뭘 첨부하더라?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 기재 전 건물이죠. 기재 전 건물도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지연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라는 특징까지 됐죠? 갑니다.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 영위하려는 자가 누구죠? 공인중개사 또 법인, 공인중개사 법인입니다. 법인까지 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맞나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뭐고? 등록관청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소공 포함 제외. 이거는 이거실 때도 습관적으로 그 체크하세요. 법인인지 제외인지 포함인지.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나 등록은 할 수 없죠. 왜? 결격 사유자니까. 다시 말해서 결격 사유자는 등록할 여지죠.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나 뭐는 안 된다? 등록은 안 된다. 네 번째,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1년 이내에 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어쩌라고? 수료해야 한다. 누가 실시하는? 그죠? 시도지사가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만 폐업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면제된다. 그죠? 다섯 번째, 인터넷으로만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도 중개사무소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 6번 갑니다. 틀린 거.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7일 동그라미 딱 순수가 그죠? 등록관청은 하고 등록 7일 하고 지금 문제가 등록에 관한 문제니까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건 어디? 처리기간이 나오는 거 2개밖에죠. 등록 신청에 대한 처리가 7일이고 그 다음에 교부가 지체없이고 2개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개공은 등록한 때는이죠. 한때는 언제까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맞죠? 세 번째, 등록관청은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에 등록증을 언제까지 교부할까? 지체 없이 가급적 빨리. 네 번째, 개공의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그죠?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휴업에 포함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신문처럼 읽고 넘어가면 틀리는 기라. 그죠? 7일 이내에 통지합니까? 교부합니까? 통지. 등록증 교부하고 2개가 지금 일치가 안 하죠? 요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5번에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휴업에 포함된다 할 때 그럼 신고는 얼마? 3월이 초과되면이죠. 같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7번 옳은 것은 변호사 줄 다 긋고 등록해야 한다. 결론은 그렇죠. 변호사도 등록을 한 우리 등록 의제가 되는 건 없어요. 부치상에 딱 개공이 유일합니다. 졌죠? 예. 두 번째,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 교육을 수료하고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도 실무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일단 틀렸죠. 그죠? 왜? 폐업 후 1년 이내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등록 신청일 다음에 전에다가 체크하세요. 항상 등록 신청일 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기재 전 건물 됩니다. 미등기 건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중개사무소는 소유전세성 물권적 방법으로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며 임대차 사용대차 채권적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방법,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그리고 조문상 규정이 없지만 공동사용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피한정 후견인은 컷, 결격 사유자는 같은 말이죠.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다면 중개사무소 등록할 수 있다. 불가. 그죠? 결격 사유자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시험만 칠 수 있는 거죠. 다시 오른쪽 8번 등록 이제 기준을 묻습니다.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 자, 갑은 등록 신청일 전 6개월 전에 실무 교육을 수료하고 등록을 신청했다. 될까요? 되죠. 1년 이내니까. 2번 을은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안 되는 거죠.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중개사무소 돼 안 돼? 안 됩니다. 3번 사용 승인 받았지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 기재 전 건물도 될까요? 되고 전전세 가능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4번 만 19세 등록 신청이 될까 안 될까? 되죠. 그다음에 5번 문은 소공문은 당해 중개사무소를 퇴사한 후 컷. 퇴사해야 되죠. 소공은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만뒀으니까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9번 등록 기준을 물으면 보통은 법인이죠.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1번 숫자 나오죠. 두 군데다 습관적으로 찾아요. 제외 3분의 1 이상 이렇게. 대표 제외 3분의 1 이상 될까 안 될까? 그죠? 이 다음에 실무교육 딱 그러면 딱 뭐 기억나야 돼? 전원이 그죠? 전원입니다. 전원이. 따라서 공인중개사 아닌 임원 사원도 실무교육을 어떻게 한다? 수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견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14조 업무만이죠. 14조 업무만으로 고치시고 겸업이 제한된다. 그죠? 네 번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으로서 가로 열고 제외 포함. 그죠? 제외하고 자본금이 얼마라고요?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 자본금은 어디서 요구하는 자본금입니다? 이 법에서. 그 다음에 임원 또는 사원 중에 결격 사유자가 해당되는 자가 없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그죠? 자, 그러면 연결고리 있죠?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자인 경우에는 법인의 결격 사유자가 되죠. 그러니까 만일에 중개업에 종사하는 중이라면 그죠?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 등록 기준 등록 전이라면 등록 불가입니다. 등록을 할 수 없고 만일에 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취소해야 되는 사유다. 그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번 습관적인 법인이니까요. 빨리빨리 체크하시면 돼요. 자, 대표자는 누구? 공인중개사이고 컷 자르고 제외하고 몇 분의 몇? 2분의 1은 나오도 안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아닌 임원이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주식회사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전원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 줄 긋고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죠? 법제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6가지 업종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재단법인 그런데 민법상의 재단법인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 무한책임사원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인 안 되죠. 근데 지금 문제를 잘 봐봐요. 등록 기준을 물은 거예요. 등록할 수 있는 자를 물은 거예요. 등록할 수 있는 자죠. 그러니까 1번은 돼 안 돼? 되죠. 왜? 2분의 1은 3분의 1보다 위가 아니까. 이해합니까? 네. 아셨죠? 아, 이거 좋은 문제네. 딱 그죠. 눈에 이거 있으면 3분의 1로 바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제가 등록 기준을 물은 게 아니라 등록할 수 있는 자를 물었거든요. 아셨죠? 다시 11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고 대표가 아닌 임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주식회사 대표자 1명, 대표 아닌 임원 1명이 있음 이랬는데 대표자가 아닌 임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죠? 왜 안 돼? 대표를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최소한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금이 5천만 원인 사회적 협동조합 안 되죠. 그 다음에 중개업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되겠다. 그죠? 중개업은 우리 업무 중에 하나니까
네 번째, 이 사업 인테리어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안 되죠. 이사 도배업을 소개하는 거지 그 자체를 겸할 수는 없어요. 자본금이 얼마? 5천만 원, 이제 3천만 원 안 되죠. 넘어갑니다. 다시 12번.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할 것은 중개사무소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X. 적어요. 뭐라고? 보정 후 등록이라고 적을까? 등록 후 보정이라 적을까? 등록 후 보정이니까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니은. 외국 법인도 공인중개사법상 등록 기준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지역농협동조합도 등록해야만 아니죠. 지역농협 원래 특수법인도 등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죠. 근데 등록하는 경우가 자산관리공사고요. 대표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게 뭐요? 지역농협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농협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농협 나오면 제가 습관적으로 두 가지를 기억하시려 했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 1,000만 원 이상이라고 딱 두 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 1,000만 원 이상. 리얼.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한다. 일단은 이 답을 찾는 거 봅시다. 기억 있잖아요. 기억은 틀린 거죠. 그러면 틀린 걸 골라라 했으니까 일단 기억이 들어가야 돼. 그럼 1번, 3번, 5번이죠. 근데 내가 확실하게 니은이 맞는 건 알죠? 그럼 니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1번하고 3번이네요. 그러면 디귿은 틀린 거죠. 지역농협은 최소한 우리가 업을 이 공부를 할 때 지역농협이 등록 안 한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그죠? 자, 넘어가십시오. 13번. 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광역시장은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일치 안 하죠? 등록증 교부로 누구? 시군구장이 합니다. 등록관청이. 니은. 등록을 위해서 면적. 사무소 설치에 관한 면적 용도는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중개사무소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누구한테 통보할까? 협회에 통보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틀렸다. 그죠? 14번 갑니다. 다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이죠. 2번.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차인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아니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설건축물 대장, 돼 안 돼? 안 돼요. 네 번째,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고 제외 포함, 제외하고 3분의 1 습관적으로 해라 했죠. 제외 3분의 1. 5번,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줄것죠.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 줄것고 이게 외국 법인입니다.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 그럼 외국인은 공증 서류. 그죠? 네, 두 개. 넘어갑니다. 다시 15번. 딱 보는 순간 면적이 보입니다. X. X. 그 다음에 2번. 대표 임원 사원 전원이 무슨 교육? 실무교육. 세 번째.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제외. 네 번째.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맞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 제외 3분의 1 이상. 하겠죠? 자, 16번.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맞죠? 법인의 등록관청은 주사무소 관할청입니다. 2번.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원칙상 누구? 실무교육 받은 공인중개사 알아야 되죠.
물론 특수법인은 제외될 거고. 뒤에 그 문제에 보면 딱 그려놨어요. 다른 법률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소공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면 이중 소속입니다. 제재는요. 소공이니까 자격 정지와 1대1. 예. 등록 관청은 등록하고 등록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7일 이내에 통지합니까? 교부합니까? 통지 동그라미 습관적으로 7일 통지 넘어갑니다. 종별 변경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일단 종별 변경 딱 그러니까 신규인데 재규반은 예외가 있더라 그죠? 자, 부칙상 개공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종별을 변경하고 줄 거예요.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줄을 긋고 그러면 신규입니까? 재교부입니까? 재교부겠죠.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법인인 개공으로 종별을 변경한다. 신규 재교부. 신규 재교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부칙상 개공으로 종별을 변경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왜?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있고 부칙상의 경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득 자격으로 쭉 째비가? 그렇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죠? 하여튼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뭐로 바뀐다? 법인인 개공으로 바뀌고 그러면 처음부터 법인인 개공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동일하지 않다. 왜요? 실무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 때문에. 5번, 종별 변경의 경우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든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든 종전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맞죠? 처음은 뭐야? 신규 등록을 하니까 이중 등록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 폐업 신고 없이 제출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새로 발급 받아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건 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 자, 특수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맞나요? 특수법인 딱 적고 위에다가 등록기준 X. 특수법인에게는 자 보세요.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어허이. 하는 게 원칙인데 아셨죠? 틀린 분은 스스로 딱 따지세요. 등록은 하지. 그죠? 근데 뭐는 안 해? 기준은 갖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법인도 법인 맞죠? 법인이니까 분사무소 둘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분사무소를 둘 수 있지만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법인은 겸업할 수 있습니다. 겸업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돼? 14조 있죠? 14조 업무에 겸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유일한 업종이 뭐예요? 응? 중개업 아셨죠? 중개업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왼쪽은 O고 오른쪽은 X잖아요. 이렇게 딱 짝을 지어서.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X. 특수법인 임원전원이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된다. 임원전의 실무 등록 기준 자체를 적용 안 한다니까. 그죠? 그 다음에 특수법인은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한 명의 공인중개사인 임원을 둬야 한다. 없어요. 특수법인도 배상 책임을 위한 이건 해야 되죠. 등록에 관한 문제지만 보정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농협은 예외적으로 얼마?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는 2억 아셨죠? 예. 그러니까 지역농업을 빼고는 다 그죠? 어디에 따로 규정이 없다는 말은 통상 법인에 준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특수법인도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소 등록을 해야 된다. 반드시는 아니죠. 뭐 빼고 지역농업 빼고. 그 다음에 무등록자가 나오는 등록의 효력의 문제인데 자 3번부터는 뭐 따로 뭐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아요. 등록 우리가 개공이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등록의 절차 중에서 저기서
통지 이퀄 등록이고 이때가 개공이 됩니다. 그러면 등록의 통지를 받기 이전에 등록 신청 있죠? 등록을 신청하고 바로 업무를 개시하면 이 사람은 무등록자입니까? 개공입니까? 그러니까 등록의 통지 이전의 단계가 뭐라고? 무등록자입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고 그 다음에 보정 설정하죠. 보정을 설정하고 등록증을 받고 그리고 공이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했죠. 등록에 취소라는 처분을 받았다. 취소 처분을 받았거나 업을 그만뒀거나 그러면 이때 이후에 등록은 사라지죠. 이걸 우리가 무등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고 난 그 이후에 업무를 계속하는 자가 뭐라고? 무등록자. 무등록자는 무조건 몇 대 몇? 3대 3. 보수는 X, 그래는 O. 그래는 O인 이유가 뭐라고? 적법 요건 하죠. 등록은 효력 요건이 아니라 뭐다?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그죠? 됐죠? 그래서 무등록자에 관한 경우는 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딴 거 필요 없고. 그래서 가보셔요. 무등록자냐 아니냐 쭉 나오죠. 그래서 하나만 보십시오. 4번에 보십시오. 휴업 중에 중개업을 한 경우 무등록자입니까? 휴업 중이잖아. 개공이죠. 등록의 효력은 살아있죠. 그 다음에 2번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등록증을 반납하기 전에 중개업을 한 경우 취소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거 이미 등록의 효력은 사라졌습니다. 3번 폐업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폐업의 상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었죠. 이중등록으로 처벌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공갑이 있고 중개보조원 A가 있었거든요. A 갑이 이제 둘이서 참 일하다가 이 사람 갑이 이제 다 뭐 그죠? 다른 뭐 임대차 계약 끝났고 그 간판하고 다 철거해요. 철거하고 난 다음에 요 A 보고 그럽니다. 혹시 이제 중개보조원 부장님 갈 때 따로 그죠? 이 폐업 신고 좀 부탁할게요. 라고 갔어요. 폐업 신고는 누가 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혹시 휴업 등 해가지고 기억하십니까? 폐업 신고 사유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랬죠? 폐업을 신고하는데 누가 신고한다는 건 없어요. 폐업 신고는 원래 사실은 본인이 하겠죠. 그죠? 근데 누구에 의해서 신고가 이루어진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A 보고 폐업 신고하라 했는데 A가 실제로 이것은 있었던 일이에요. A가 신고를 안 하고 내일 갈까 모레 갈까 하다 지나가 버린 거지.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사무실은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랬는데 갑이 딴 데서 그죠?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딱 신청하니까 이중등록으로 날아갔어요. 이중등록으로 날아간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폐업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의 사무소의 폐쇄가 아니라 폐업 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야 뭐라고? 등록의 효력은 사라진다. 이래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이중등록으로 했다. 이거 뭐야? 이중등록은 절치와 때문에 1대1 사유지. 그죠? 그 다음에 5번 등록에 서면 통지를 받고 등록증에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을 한 경우 그래서 통지를 받고 줄 긋고 이게 바로 경우이죠. 등록에 통지를 받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등록관청이 다음 달 언제까지? 딱 줄 거세요. 다음 달 10일자 끊고 누구한테 통보하더라? 협회에 대해서 그죠? 협회에 대해서 아까 국장 나왔잖아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보하는 사유가 뭐더라? 등록사항이에요. 할까요? 등록 신청사항이에요. 등록증 교부사항이에요. 예, 등록증 교부를 말합니다. 등록사항, 등록증 교부사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사항 있죠? 신고사항이란 뭘 말하더라? 일단 요 사무소 설치다 사무소 이전이 있죠. 이전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고용인 신고. 그 다음에 휴업 등 신고. 그래서 이 사유들을 모아서 그리고 행정처분 사항까지. 여기서 말하는 행정처분 사항은 뭘 말할까요?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그죠? 이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넣으면 안 되죠. 왜? 통보 주체가 누구니까? 등록 관청이니까. 그래서 행정 처분해가지고
등록사항, 신고사항, 행정처분사항을 모아서 해가지고 그래서 등록증 교부사항 맞죠? 형벌 아니고 분사무소 맞고 등록 취소 업무정지 행정처분사항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자격취소 관계없고 휴업신고 맞고 고용인 신고까지 하겠습니까?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른 겁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자 6번 등록증 재교부와 자격증 재교부에 틀린 거 가기 전에 등록증 재교부 누가 할까요? 등록관청이 하겠죠.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지사 중에 누구? 그죠. 교부한 시도지사가. 그러면 갑니다. 1번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재사항이 변경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은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지자체 조례 이게 뭘까요? 시군구 조례입니까? 시도 조례입니까? 시군구 조례겠죠. 네 번째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재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한다. 그죠?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 자 수수료 납부의 근거가 뭘까요? 시도 조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가 아니고 이거는 언제? 시험 칠 때. 그죠? 시험 공유사 자격 시험에 관한 수수료입니다. 넘어가시고 7번에 게시사항 보입니까? 자 적죠. 등자보보 1번에 등 2번에 보 3번에 보 4번에 자 5번은 필요 없죠. 왜? 등록증을 걸었다는 말은 실무교육을 받았다라는 말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8번 개공은 다른 개공에 소공이 될 수 없다. 맞죠? 이중소속 금지입니다. 두 번째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게 되면 취소하고 할 수 있고 절취와 1대1이죠. 1대1. 세 번째 무자격자료금 공인회사 명의로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등록증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네 번째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몇 대 몇? 무조건 몇 대 몇? 이가 3으로 고쳐야 되죠. 5번 법인인 개공이 해산에 동그라미 하시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등록 효력은 자동 소멸이죠. 사망 해산은 자동 소멸이고 이때 등록증 누가 반납할까요? 대표자이었던 자가 대표자가 반납합니다. 등록증 반납 안 하면 제재는 백과죠. 백과 등반 있잖아요.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옳은 것을 골라야죠. 해당하는 거. 자 설명에 대한 옳은 겁니다. A군에서 등록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 등록했다. 이중등록의 전형이죠. 절취와 몇 대 몇? 1대1입니다. B군에서 등록해서 업을 하는 자가 다시 C군에 등록했다. 이중등록이죠. 즉 무슨 말이냐? 이중등록은 지역관할 관계없습니다. 전국 어디 있어든지. 디귿 개공이 가백에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는 개공인 법인 의뢰 사원이 될 수 없다. 맞죠? 이중소속은 모든 자입니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자는 이중소속 불가합니다. 이중소속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취와 몇 대 몇? 1대1을 말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좀 쉬었다 할까요?